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마을의 깊은 숲속에는 버려진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 저택은 해가 지면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장소였다. 이따금씩 호기심 많은 외지인들이 저택을 찾곤 했지만 이내 공포에 질려 돌아오거나 종적을 감추곤 했다. 여주인공 수지는 도시에 살고 있던 대학생이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을 방문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귀신의 집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던 수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어르신들은 수진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들은 그 집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악한 영혼이 산다고 했다. 하지만 모험심에 불타던 수지는 친구 2명, 지민과 태훈과 함께 귀신의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어느 어두운 밤, 셋은 손전등을 들고 숲으로 향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수지는 그 불길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저택은 곧 무너질 듯 낡았고 창문은 모두 어두운 그림자로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들의 싸늘한 바람과 함께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누가 여기 살았던 걸까? 지민이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불현듯 층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셋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태우는 바람일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누가 봐도 그 발소리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수지는 용기 내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고 마치 어둠 속에 무엇인가 숨어있는 듯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의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피였다. 수지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참을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뜻밖의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림자 한 점이 벽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수지는 그것이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남겨진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림자는 숨소리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고 어떤 힘으로도 소리칠 수 없었다. 그림자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했다. 도망쳐.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것은 경고였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복도로 뛰쳐나왔다. 친구들에게 돌아가 함께 탈출하기로 했다. 셋은 불안에 휩싸여 급히 집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저택은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냈고 모든 것이 흔들렸다. 셋은 정신없이 숲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다. 행여나 저택이 뒤쫓을까 두려워 뒤도돌아보지 않은 채 말이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셋은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저 호기심이었던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 후로는 마을에선 귀신의 집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그날 이후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을의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다. 집은 여전히 깊은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곳의 사악한 영혼은 영원히 혼자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온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숲이라 부르는 숲에는 밤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는 이야기다. 그 여인을 본 사람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이상한 고통에 시달리다 끝내 미쳐버렸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에 사는 승연이라는 청년은 이러한 전설을 전혀 믿지 않았다. 도시에서 온 그는 늘 바쁘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숲 근처로 캠핑을 가기로 결정했다. 친구들과 불을 피우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날 밤 술기운이 오른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의 숲 이야기를 꺼냈다. 승현아, 너 그 그녀의 숲 이야기 들어봤어? 지역 주민들은 그 여인이 사람들이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하잖아. 승현은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누가 믿어?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는 좀 모험을 해보자고. 그렇게 승현과 친구들은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어둡고 깊었다. 처음에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도 숲의 적막함과 기분 나쁜 싸늘함에
점점 무거워졌다. 한참을 걸어가던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승현은 그 소리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망설이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한 여인이 나타나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려진 채 그녀는 계속 울고 있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몸을 돌렸으나 승현은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스레 말을 걸었다. 그러자 흐느끼던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빛났고 눈동자는 공허했다.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알고 싶니? 순간 승현의 온몸에 오싹한 기운이 퍼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마치 홀린 듯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그 여인의 눈빛에 갇혀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현아, 빨리 나와. 여긴 위험해. 그러나 그의 몸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속수무책으로 서있던 그를 바라보던 여인은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에 닿는 순간 승현은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그곳에 메아리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다. 그 후로 승현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친구들은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공포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영혼을 가져간다는 그 여인은 실제해. 승현의 실종 사건이 있은 후 비녀의 숲전설은 더욱 퍼져나갔고 그곳은 영원히 금기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내 친구 현수에게서 시작되었다. 대학 시절 우리는 똑같이 귀신 이야기와 공포 영화에 열광하곤 했다. 현수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괴담들을 찾아보는 걸 즐겼다. 어느 날 현수가 전해준 이야기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남게 되었다. 그날은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각자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로 했고 그때 현수가 인터넷에서 봤다는 공포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수가 말한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은밀한 전설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특히 잃어버린 자들의 숲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마을 밖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문처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수십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그 숲에서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갔지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숲이 다른 차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그곳에 갇혀버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숲을 멀리했고 더 이상 그곳에 대해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전 한 초등학생이 그 숲 근처에서 혼자 놀다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은 다시금 공포에 휩싸였고 아무도 왜 그곳에 접근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현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지역에는 미스테리한 블로그가 하나 있어. 그 블로그에는 그 숲에 대해서 이미 알았던 사람이 쓴 일기가 남아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까지 일기가 계속 업데이트 됐었어. 호기심과 함께 오싹함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 현수는 블로그 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말문을 닫았고 그날 밤 우리는 결국 그 블로그를 찾아 읽어보게 되었다. 블로그의 주인공은 자칭 숲의 비밀을 풀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숲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숲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그의 글은 마치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한 일기 같았지만 곳곳에서 섬뜩한 암시들이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번 남겼다. 하루하루 일기는 더 긴장감 넘치게 변해갔다. 숲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꿈속에서 수 없는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일기는 짧고 간단한 두 문장이었다. 나는 진실에 가까워졌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 그 이후로 블로그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우리는 블로그 주인이 결국 실종자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무서웠지만 실제로 그곳을 찾아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이란 때로는 그 무엇보다 강한 법이었다. 캠코더와 카메라를 챙긴 우리는 도시에서 몇 시간을 달려 그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놀랍게도 현대화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그들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특히 잃어버린 자들의 숲에 대해서는 마치 그 이름조차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 철저히 무시했다. 결국 우리는 어두워지기 직전의 숲에 경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기묘하게도 숲의 입구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길을 넓게 열어두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내 괴기스러운 정적이 주위를 가득 메웠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숲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뭇잎이 사르르 휘날리며 이상한 형상으로 흩어지곤 했고 알 수 없는 소리가 우리를 따라다녔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없이 우리는 이곳이 그 이야기가 말하던 다른 차원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현수가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숲의 어둠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더 엄습해올 때 나는 무언가 스치는 기분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꿈속에서라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형상이 내 앞으로 서 있었다. 그 형상은 마치 인간의 얼굴을 가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뒤틀린 것처럼 어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에 우리는 숲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실종 장소가 아니라 다른 차원, 과의 통로였다는 것을.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졌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구조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수는 우리와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현수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공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저 그날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할 뿐이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잃어버린 자들의 숲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